자, 오늘은 우리가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이라는 단원을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국어 교과서 중에서도 화법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화법이라는 거는 말씀화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그럼 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좀 조리 있게 하는 방법, 또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배워야 될 방법 같은 게 정해져 있겠죠.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라디오 방송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라디오의 방송 대본을 보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번 어떤 글인지 읽으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라디오 DJ겠죠? DJ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바로 오늘의 이제 전개될 중심 화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중심 화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보낸 사연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화는 두 사람이 모여서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대화의 정의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서술 방식으로 정의라고 해요. 하지만 모든 대화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쵸? 여러분, 대화가 늘 잘 풀리진 않잖아요. 여러분은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대화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나요? 다음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함께 살펴보며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라디오 방송의 처음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떤 대화의 정의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문단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연을 봤더니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과를 해야 된대요. 아, 얘는 지금 사과의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부탁할 때도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해서 두 번째는 부탁과 관련된 거고요.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과 대화할 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번엔 연세 차이, 즉 나이 차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달에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자, 얘는 원래 서울에 살지 않았는데 서울로 가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역 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최근에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약간 서운한 일이 성향의 차이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해서 성향 차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봅시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해야 해요 라고 돼 있죠. 자, 대화할 때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화법에서는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나만 말해도 안 되고 너무 상대방만 말해도 안 되고 티키타카가 서로 돼야 된다는 거죠. 혼자 계속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공손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지켜야 될 대화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기는 해. 이러한 것들이 대화의 원리이죠. 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의 화법에서 뭘 배우나 봤더니 이런 대화의 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에는 무엇보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어 예절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물어보고 답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죠.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을 언어 예절이라고 한대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언어 예절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대화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을 함께 듣고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라고 해서 첫 번째는 사과의 상황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 사과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사과의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 있었는데 왜 안 왔어? 아, 맞다. 깜빡했다. 너 기다리는 날 1시간 동안 다들 아무것도 못했어. 라고 하니까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었거든. 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 본인이 잘못한 건데 사과하기 전에 변명을 먼저 하고 있죠. 뿌르퉁한 표정을 지으며 여러분 봐봐. 사과하는데 오히려 표정 안 좋으면 기분 어때? 진짜 나쁘겠죠. 그쵸? 여러분, 이런 거는 사과 상황에 맞지 않은
표정이니까 여러분 언어는 아니죠? 비언어적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언어가 아닌 표현을 말해요.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이라 함은 뭐 행동, 표정, 뭐 몸짓 이런 약간 언어가 아닌 것들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반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친구들이 이거 말을 보고 오해하는 거야. 반대라고. 아니에요. 이거는 0.5의 반을 말하는 거야. 반은 언어인데 반은 아니다. 즉 소리의 어떤 높낮이, 크기, 억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해서 지금 상대방을 탓하고 있죠. 그쵸? 상대를 탓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미안해 라고 해서 이런 것도 여러분 좋은 사과는 아니죠. 뭔가 억지로 하는 사과 느낌이 나죠. 즉 진정한 사과의 느낌이 아니다 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라고 소희가 화가 날 만도 하네요. 자, 사과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된대요. 사과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한다면 훨씬 좋겠죠? 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개선의 여지. 그쵸? 자, 이게 사과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죠. 자, 두 번째, 변명을 늘어놓거나 상대방을 탓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위에 있었던 재영이는 온갖 걸 다 했죠. 미안해. 그런데 그때 나는 하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거나 잘못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도 있다라고 탓하는 말을 하면은 자신의 말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대요. 또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셋째,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자, 여러분 쌤이 앞에서 필기해줬던 반언어적 표현이 다른 말로는 준언어적 표현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대화에서 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말의 속도, 어조, 목소리의 크기 등 같은 준언어적 표현. 이거 여러분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 했죠? 표정, 몸짓, 시선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딱딱한 목소리로 말하거나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면 상대방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사과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밑에 써봐야겠죠. 자, 이번에는요, 부탁과 관련된 이야기네요. 자, 부탁할 때도 방법이 있나요? 제가 부탁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연우야, 오늘 나 대신 교실 청소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일방적이죠. 자, 그랬더니 연호가 뭐라고 해? 나 오늘 옆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하기로 했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착하죠.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째째하게 굴지 말고 좀 해줘. 라고 해서 지금 상대를 비난하듯이 하고 있죠. 아, 기분 나쁘죠. 그쵸? 이렇게 비난하듯 말을 하니까 야, 너는 부탁한 애가 뭐 그러냐? 라고 화가 날 만합니다. 자, 여러분 부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너 오늘 바빠?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부탁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는 말하기이므로 상대방이 그 청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앞세워 말한다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부탁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됐던 공손성의 원리 기억나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를 우리가 요령의 경륜이라고 해요. 자, 요령의 경륜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말하기를 우리가 요령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괜찮다면 뭐뭐 할 수 있어 등과 같이 표현이나 조금, 잠깐만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대요. 자, 셋째는요. 부탁하는 까닭을 말해야 됩니다. 부탁하는 까닭을 설명하지 않은 채 무턱대로 부탁하면 상대방은 부탁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서 상대방에게는 무례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뭘 못할 것 같아 라고 부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부탁할 때 언어 예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건의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서 선생님께 건의하는 일이 많지요.
건의는 부탁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의 말과 건의의 말은 좀 공통점이 있죠. 특히 공적인 상황에서 건의할 때에는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정중한 태도로 말을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른 어떤 말하기 방법을 봤고요. 이번부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세대 차이, 지역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강원도 사람과 제주도 사람의 말은 어휘나 억양에서 차이가 나며 노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말은 어휘나 말투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말하기 습관을 가지고 있지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지역 차이죠. 자, 두 번째는 세대 차이죠. 자, 세 번째는요. 성향 차이죠. 그쵸,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 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듣기 말하기 방법은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를 뿐이지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듣기 말하기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즉 여러분,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사연 볼까요? 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과 대화할 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어제도 급히 집을 나가는 길에 옆집 할아버지와 마주쳤는데요. 어디 가느냐고 물으셔서 친구 생파에 간다고 했더니 친구가 생파를 가져다 달래? 하고 어리둥절했어요. 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거는 어린애들이 쓰는 줄임말을 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었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다음 달에 아버지께서 서울로 전근을 가시는 바람에 저도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고향 사투리가 편한데 서울로 가면 서울말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에요. 라고 해서 이거는 지역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한 고민이죠. 최근에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지나가면서 친구에게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 라고 했더니 친구는 그렇구나 라고 하고 말더군요. 저는 같이 떡볶이를 먹자는 뜻으로 말을 꺼낸 건데 친구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서운했대요. 아니 여러분,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말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니까 차라리 친구가 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죠. 즉 얘는요, 우회적으로 돌려 말한 거예요. 야, 우리 떡볶이 먹고 갈까? 라는 말 대신에, 야, 여기 진짜 맛있대. 라고 얘기하는 거는 먹자는 뜻이죠. 근데 친구는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죠.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아니면은 알아차렸지만 먹기 싫었을 수도, 그쵸? 농담이에요. 자, 근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한 게 이상한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대요. 듣기 말하기 방법은 세대나 지역,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선 청소년 세대는 신어, 새로운 말이죠. 준말을 자로 쓰고 노년 세대는 옛스러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 세대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므로 서로의 표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말해야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유행어나 밈, 줄임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써도 되는데 다만 다른 세대와 대화할 땐 좀 더 조심하자라는 거죠. 지역에 따른 말하기 방법의 차이는 지역 방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역 방언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므로, 그쵸 여러분? 지역 방언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다만 공적인 대화를 할 때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표준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공적인 대화에서는. 이것도 인정은 하지만 공적인 대화에선 우리가 조금 조심하자라는 거죠. 둘째,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회적이라는 건 돌려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는 개인별 특성일 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듣기 말하기 특성을 지녔는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만 대화를 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므로 상대방의 듣기 말하기 방법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에 사연을 보내온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화는 말로써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듣기 말하기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어나갈 수 있지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할 때? 대화할 때. 자,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여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지금 라디오 방송이 끝났죠.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 이런 요령의 경률 정도? 이 정도. 그쵸? 그리고 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뭔지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 공손성의 원리를 다 물어볼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은 걸 우리가 요령의 경률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를 관용의 경률이라고 해요. 우리가 관용이라는 건 이해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다음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칭찬의 찬자죠. 찬동의 경률이라고 하고요. 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는 걸 우리가 겸양, 겸손하다의 겸자죠. 겸양의 경률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동의하며 말하는 거를 동의의 경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법 파트에서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온다면은 이 부분을 활용해서 대화 상황을 주고 여기서 어떤 경률이 쓰였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체크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뭐 해야겠어? 그쵸? 학습 활동을 채워와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채워와서 쌤하고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